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오전 두 번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바빠가지고요 뉴스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검찰 인사와 관련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구독을 해서 제가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서 입지를 굳혀서 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나는 범위 안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빠르고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제 검찰 인사가 굉장히 큰 문제냐? 조국이 와가지고 하려는 게 뭡니까? 강력한 인사권을 통해서 윤석열 체제의 검찰을 흔들어가지고 본인의 일가 비리 제대로 수사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민간 회사도 자기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을 발탁을 해야만이 회사가 잘 되고 그래야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국가 사정기관의 중추인, 그리고 수사기관의 중추인 검찰 인사, 당연히 검사로서의 수사 능력 그리고 실력과 그야말로 인품을 갖추고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검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된다면, 이렇게 제가 굳이 서둘러서 언론에 나오는 한두 줄을 가지고 분석 평가해 드리지 않아도 되죠. 왜? 믿을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검찰 인사가 과연 그러한 국가의 100년 대계 검찰의 위상을 확고히 해주면서 나라 발전에, 나라의 수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정권 코드 맞추는데 급급한 인사가 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려고 보십니까? 왜 추미애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부터, 즉 내정된 상태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 인사 사실상 다 짜 맞춰놓고 장관 취임하자마자 무섭게 이 친여 성향의 MBC 보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한밤중에 법무부 청와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호들짝 놀래서 야밤에 부인한 걸 보면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튀쳐나오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본다면 검찰 인사가 사실상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에 맞춘 인사, 이념에 맞춰진 인사, 그들만의 승진잔치, 이렇게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서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우선 기조, 방침,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취임사에서 검찰을 뿌리부터 바꿔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뿌리부터 바꿔 나가겠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폭풍전야가 아니고요, 추풍전야라고 합니다. 추미애의 추자. 인사권만큼 공조직을 휘어잡을 수 있는 칼자루가 없어요. 인사권과 감찰권, 예산권이 가장 세잖아요. 역사를 돌이켜 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래왔고 21세기인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뿌리부터 바꿔 나가게 하는데, 이 뿌리, 지금 검찰의 뿌리는, 왕뿌리는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그 다음에 좌뿌리, 우뿌리가 있다고 그래요. 이 좌청룡 우백호, 한동훈 반부패 부장검사하고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이 두 사람이 현재 조국 일가 비리와 그야말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모든 수사의 몸통 수사, 이 수사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반부패는 조국 일가,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부장검사이고,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함용수사 의혹, 그 다음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러한 중차대한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겨누는 수사를 지금 지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청룡 우백호에 해당되는 두 부장검사를 제거버리면
그야말로 윤석열의 손발이 잘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법조계의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을 따르면 그야말로 인사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인사 역풍 맞은 적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김가경 검찰총장을 비롯한 좌천성 인사로 인해서 다 물려보냈지만 다시 취임한 송광수 검찰총장이 그 당시 안희정 대선 자금 수사를 해가지고 실세인 안희정을 구속시키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 검찰에 그야말로 꿈에도 수사만 꿈꾸는 그러한 수사 본능을 꺾지 못하고 실세들을 전부 구속시키는 그러한 역풍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의 좌청룡 500호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가 곧 역풍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를 쓰느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 동부지검장 둘을 바꾸면 결국은 현 정권의 핵심을 겨누는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말하자면 수사의 컨트롤 타워를 바꾸는 거죠. 세컨 컨트롤 타워를 바꿔서 인사의 후폭풍, 역풍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배성범 중앙지검장과 동부지검장인 조남관 동부지검장을 바꿔버리면 그 밑에 수사검사들이 뭐 대단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이 두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아니다. 이런 얘기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또 굉장히 심각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법무부 요직 중에 요직이요. 검찰국장입니다. 이 검찰국장을 지금까지 검사가 계속 임명돼 왔고 그것은 대통령령에 현직 검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국장 자리는 현직 검사가 승진 발령하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국장은 그야말로 검찰의 감찰 문제, 인사 문제, 예산 문제, 수사 문제에 관련된 즉 법무부 내 검찰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정권 코드에 맞는 예를 들어서 민변 출신 변호사를 갖다가 검사로 해서 경력 검사를 해가지고 임명하는 것 아니냐. 즉 비검사를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요직에 앉힐 수도 있다. 이것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민변 검찰국장을 맡는다는 것이죠. 지금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검찰국장뿐만 아니라 기조실장, 그 다음에 법무부의 대변인 이런 사람들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몰가리 인사의 말하자면 전면에 실세들을 앉힌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세 번째의 관전 포인트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축풍전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검찰 인사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검찰과 법무부 간에는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검찰총장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협의가 관예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게 검찰청 인사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혹시나 만날지 모른다는 예측 기사들이 있었지만 물 건너갔고 오늘 만날지도 모른다, 아니다 얘기가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자, 인사를 앞둔 매우 민감한 시점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인사, 과거에 이렇게까지 언론에 집중적 타겟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이번 인사는 과거 그 어느 때와 달리 현 정권의 명운과 직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운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인사의 칼은 결국 윤석열 검찰을 무디게 만드는 윤석열 검찰로부터 칼을 빼서내야 하는 그런 식의 인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예상 때문에 지금 장관과 총장이 언제 만나느냐. 만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검찰총장 내 의견을 제대로 된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이 초미의 관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나는 것은 현재
언론에 나오는 동향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누굽니까? 어쨌든 판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절차, 이것을 굳이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 절차의 하자는 요즘 전부 다 고소 고발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긴 만나는데 요식행위 차원에서 만난다. 근데 아무리 요식행위를 하더라도 여태까지 만난다라고 하는 곧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드러나마나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밖에는 결론 낼 수 없습니다. 결론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있었지만 사실상 관행은 검찰총장의 의견대로 검사 인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인사에 윤석열이가 바보도 아닌데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시나리오로 몇 번 나와 있었지만은 윤석열이 하여금 반발하게 해서 제풀에 제가 꺾여서 사퇴를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이미 나온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보수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그냥 앉아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검찰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그야말로 허수아비 같은 인사에 들러리만 쓰는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상한 정권 코드에 맞춘 검사들로 핵심 요직들이 판이 짜인다면 결국 검찰총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 기질에 따른 반발 심리에서, 아니면은 그러한 코드에 맞춘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이가 사퇴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법조계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 인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까지 걸려있다고 봐야 돼요. 왜? 국가의 명운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치잖아요.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이런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서 제대로 보존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해치는 그런 인사로 갈지. 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에 있는 엄청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검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만나기는 하겠죠. 만난다 하더라도 무슨 대단한 얘기가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요. 이 두 사람의 회동이 언론에 밝혀지면 다시 그때 여러분들께 바로 재빠르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방송 많은 전파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서초갑, 여기도 뭐 이런 저런 사람들, 정체불명의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당 저당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바꿔갖고 다니는 사람들, 철새 같은 사람들은 절대 국민 여러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나라를 살리겠다는 애국심과 충성심, 그리고 국민만을 생각하는 국가적 차원의 인물이 이번 총선에서 많이 국회에 진출해야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권 심판도 할 수 있고 다음 대선에서 우리 애국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인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뽑아주셔야 되고, 저는 제 스스로 볼 때 외람되지만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통해서 검증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제 지역인 서초구 갑지역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이러한 저의 취지와 저의 능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국가에 대한 기여, 이런 것을 충분히 배려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